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 벌써 65년의 세월이 됐는데요. 근데 인공지능은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초기에 나온 그 수학적 계산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이제 비로소 ANN이라고 해서 아티피셜 뉴럴 넷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신경망이 나왔습니다. 2010년도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적인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함께 발전을 하면서 딥러닝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초기에 나왔던 것들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물을 인공지능에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감성까지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모셔널 AI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시나브로하게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지금 AI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은 산업 분야, 금융 분야, 뭐 굳이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핀테크가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동원되고 있고요. 기존의 법률 부분을 사람이 일일이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미 AI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실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존 판결문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지원자적인 역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의료 분야일 텐데요. 실제 의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습에도 지금 학습의 진로 그 부분에서도 AI 모델이 동원돼서 쓰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도 실제 AI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만화 같은 부분들도 실제와 비슷한 실사와 같은 모사를 하는 부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분에 AI는 여러분들이 마치 전기를 느끼지 못하고 쓰는 것처럼 현재 저변에 깔려서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직업 증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라고 하는 형태의 직업이 B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C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난다고 보면 됩니다. AI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AI를 지원하는 자동화되는 기계 옆에서 이 자동화가 맞는지를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AI를 지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득 효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노동력의 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절감된 노동력에 인해서 인간들은 더 고부가가치의 노동력으로 더 갈 수 있는, 즉 임금의 상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이동할 것이고 그 이동하는 형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모든 분야에 다 저변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관련 직업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직업일 뿐이지 차후에, 즉 5년 이후에는 제가 말한 직업이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AI와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데이터 아키텍처 기술자라고 해서 실제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학습을 하는 걸로 지금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뭐든지 데이터 기반입니다. 즉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아카이빙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주로 이제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는 옛날에 생각했던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사용자가 친화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 아주 많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현재는 좀 눈에 띄는 AI 관련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계가 할 수 없는 분야겠죠. 그거는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 그거는 수학적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새로운 문제가 도달했을 때 창의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출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자기가 문학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요즘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지만 그 이상의 인간적인 내면에서의 창조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하고 악보 두 개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하나의 컴퓨터적인 하드웨어고 악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비약적으로 컴퓨터가 발전을 했지만 그 컴퓨터 위에서 돌릴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코딩이 기반이 되지만 그 코딩은 결국은 하드웨어 스킬인 거고, 그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업과 맞닥뜨렸을 때 얘네들이 유연성 있게 그런 직업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